안녕하세요.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. 피부가 가렵다고 피부약만 먹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걸로 다 좋아질 것 같으면 전 세계의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이 없겠죠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만 치료했다가 약만 점점 늘어나고 계속 낫지 않아서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나요? 오늘은 크게 이 피부과 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왜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생기는지,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피부과 약을 끊어도 가려움이 사라지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것들을 파악하면 진짜 가려움증 해결하기 쉬우니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우선 간단하게 알러지 약과 스테로이드의 작용 기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그냥 무작정 피부과에서 약만 드실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걸 알고 있어야 본인의 몸을 고칠 수 있습니다. 내 몸이 컨디션 저하로 예민해지게 되면 나쁜 물질이 조금만 들어와도 과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. 내 몸이 나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면 비만세포라는 거에서 히스타민이란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. 그럼 이 히스타민 때문에 두드러기 같은 가려움, 홍반, 부종 등이 생기게 되죠. 알러지 약은 이 히스타민을 막아서 가려움을 억제하는 약입니다. 스테로이드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, 염증 반응 등을 억제하는 약입니다. 그러니 가려움이 줄어들게 되죠. 이 얘기만 들으면 충분히 이 두 가지 약이 가려움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죠.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약을 먹어도 가렵고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내 몸에 나쁜 게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고 공격을 하면 불이 납니다. 이 불이 피부로 가게 되면 가려워지는데요. 알러지 약과 스테로이드는 이 불이 피부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불이 난 거를 철판으로 막아서 피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. 그렇게 가려움이 심하지 않을 때는, 즉 이 불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약들이 일시적으로 이 불을 막는 동안 내 몸이 스스로 그 불을 끄게 됩니다. 내 몸도 스스로 염증 반응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피부과 약만 먹고 내 몸에 염증을 생기게 하는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면 그 불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. 얇은 철판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두껍게 철판을 만들기 위해서 알러지 약도 늘리고 스테로이드 용량도 높이게 되는 거죠. 또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게 되면 피부와 혈관의 재생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내 몸이 스스로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이 두 가지 모두 불을 막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. 그리고 불이 생기는 걸 막지도 못하죠. 불이 난 이후의 상황만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 점점 커져서 이 약들이 잘 안 듣게 되는 거죠. 근본적인 치료는 이 내 몸에 생긴 이 불을 꺼버리고 내 몸을 예민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공격을 과하게 하지 않게 되고 피부과 약을 안 먹어도 가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죠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내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환자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선 피부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을 잘 안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염증이 잘 생기는 음식들,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매우 건조해져 있습니다.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주 건조한 가을,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죠.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몸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불이 잘 안 납니다. 그러면 당연히 가렵지도 않겠죠. 그런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 약만 먹고 몸속의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는 식습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가려워합니다. 이 몸도 건조하니 겉으로 로션만 잔뜩 바르는데요.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.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밀가루, 유제품, 매운 음식 등인데 이 영상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물도 하루에 1리터에서 1.5리터 정도는 마셔줘야 합니다. 요즘 분들이 생각보다 맹물을 잘 못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물 냄새가 싫다면서 물 대신에 차를 마시면 안 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는데, 차를 마셔도 되지만 생수를 꼭 마셔야 합니다. 물과 차는 엄연히 다릅니다. 그리고 샤워, 세안을 할 때도 진짜 필요한 곳만 클렌징 제품을 쓰고 웬만하면 물로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바디워시로 물을 빡빡 문질러서 각질을 다 없애버리면 몸은 더 건조해지거든요. 내가 부득이하게 엄청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쓴다든지 너무 몸이 지저분해져 있을 때만 바디워시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.
이처럼 환자분들이 스스로 몸 관리를 하도록 도와주고 저는 침 치료를 해서 환자분의 기운이 막힌 걸 풀어드리고 체질에 맞는 한약재를 넣어 열도 식히고 환자분들의 몸을 촉촉하게 해줍니다. 가장 많이 쓰는 약재 중에는 당귀, 갈근, 치자, 지황 같은 약재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체질에 맞게 쓰지 않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내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예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우리가 건강할 때는 짓궂은 장난을 막 쳐도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우리가 몸이 엄청 아플 때는 그런 장난을 치면 열받잖아요.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장기가 건강할 때는 조그마한 자극이 있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.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작은 자극에도 열이 받아서 불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은 위장이 좋아지도록 하는 약재를 이용하고 설사나 변비가 있다면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약재를 씁니다. 그리고 잠을 못 자면은 이 피부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도 넣어서 환자분들이 소화, 대변, 수면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두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. 그래서 꼭 주변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이 두 가지 몸을 촉촉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몸이 안 예민해지고 그러면 불의 크기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. 피부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, 두 번째 모두 중요합니다. 그 어느 하나만 해서는 치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몸이 건조할 만한 음식을 전부 안 먹도록 식단 관리를 하면서 피부과 약을 먹던 분들은 일단 한약과 같이 복용하게 합니다. 그러다가 내 몸 안에 있는 불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이 가려움 자체가 많이 약해집니다. 그때 환자분과 얘기해서 먹는 피부과 약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. 먼저 스테로이드 약이나 면역 억제제를 점차적으로 줄여서 끊게 만들고 알러지 약도 하루에 2알, 3알 먹던 걸 하루 1알로 줄이게 하고 그 다음 2일에 1알, 3일에 1알 이렇게 먹는 간격을 늘리다가 결국에는 끊게 만듭니다. 이 모든 거는 절대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. 충분히 환자분과 상의해서 약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의 가려움이 좋아졌을 때 진행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양약을 좀 오래 먹던 분들은 이 양약을 끊는데도 2,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렇게 결국 양약을 끊게 되고 피부 가려움이 없게 되었을 때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저도 너무 뿌듯하고요. 이게 저와 환자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니까요. 자, 오늘은 알러지 약과 스테로이드제가 왜 잘 안 듣는지, 어떤 관점으로 이 가려움증을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대학병원 피부과까지 갔는데도 낫지 않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분명히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이 다음에도 피부에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